팝콘쌤의 파이썬 강의 3강 입력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자료들을 입력시키는 방법에는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값을 입력시키는 대입문과 인풋문이 있고 여러 개의 자료들을 일괄적으로 입력시키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일단 대입문은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A는 35 이렇게 할 때 이 35라는 값을 A라는 변수에다 줬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변수에다가 하나의 값을 집어넣는 거. 이게 대입문이에요. 그 다음에 인풋문은 봅시다. 인풋문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중간에 값을 입력시키는 명령으로 값이 입력될 때까지 컴퓨터는 실행을 멈춘다 이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프로그램에서 인풋문을 사용을 하면은 컴퓨터는 인풋이라는 명령어를 만나는 순간 잠시 멈춰요. 그래갖고 우리 사용자가 값을 입력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값을 입력해 주면 그 다음을 또 이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예제를 볼게요. 인풋으로 입력한 값은 무조건 문자 취급되므로 문자를 따옴표 속에 넣지 않고 값만 입력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인풋에서 입력한 값은 무조건 문자 취급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는 인풋 가로 속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일단 인풋이라는 명령어를 만나는 순간 컴퓨터는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로 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KOR이라는 값을 주면은 이 KOR이라는 값이 A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사용자가 값을 직접 입력해야 돼요. 컴퓨터를 실행하는 중간에. 그 다음에 프린트 A 더하기 A 하면은 이 KOR 더하기 KOR이니까 연속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인풋 하면은 컴퓨터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가로 속에 보세요. 따옴표 속에 값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따옴표 속에 있는 거를 화면에 보여주고 가만히 기다려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값을 35를 줬어요. 그러면 이 35라는 값은 모양은 숫자 35지만은 무조건 이 인풋에서 입력한 값은 문자 취급된다 했죠. 그러면 이건 35가 아니고 35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35라는 문자가 B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 B 더하기 B 하니까 35, 35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예제 볼게요. 인트를 붙여주면 숫자 취급된다 이랬어요. 이거는 인풋 명령에서 인풋은 무조건 문자 취급하는데 나는 숫자로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인풋 명령 전체를 인트로 감싸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풋 명령을 만나니까 컴퓨터가 가만히 있어요. 가로 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화면에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보세요. 35라는 값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35라는 값이 여기에 입력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int 정수로 바꾸는 거죠. 그러고 나서 C라는 변수에 넣으니까 C라는 변수는 숫자 35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 C 더하기 C 하니까 35 더하기 35 한 70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는 int 가로 속에 있는 거를 숫자로 바꾼다는 거죠. 인풋 따옴표 속에 있는 거를 화면에 그대로 보여주고서 컴퓨터가 멈췄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10을 줬어요. 그러면 이 10이라는 값은 int를 만나가지고 숫자 10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 D 더하기 D 하니까 20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리스트형 자료라는 거는 여러 개의 자료들을 대괄호 속에 넣는다 이랬어요. 이 대괄호 속에다가 여러 개의 자료들을 콤마로 연결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형태의 데이터, 문자, 숫자, 변수를 한 리스트에 담을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35,
따옴표 속에 KOR, A, 뭐 따옴표 속에 77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한 리스트에 숫자, 문자, 변수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트는 1차원, 2차원, 3차원의 개념을 가진다 이랬어요. 리스트의 자료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튜플의 자료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예제에서 볼게요. 일단 보세요. A는 대괄호 속에다가 홍길동, 59, 180이죠. 그러면 이거는 A라는 변수는 리스트 자료를 저장을 하는데 3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한 리스트죠. 이런 거 하나의 리스트 기호 있으면 이게 1차원이에요. 그러면 0번째 칸, 1번째 칸, 2번째 칸. 그리고 프린트 A 하니까 A라는 변수의 값, 이 리스트 기호부터 쭉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B는 리스트 기호가 2개가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한 리스트에 0행, 1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행, 1행, 그 다음에 또 0행을 보면은 첫 번째 열, 0열, 1열, 2열. 1행에는 또 첫 번째 0열, 1열, 2열.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행과 열로 이루어진 2차원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프린트 B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력을 하면은 B라는 리스트는 2차원 리스트구나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차원 리스트 C는 리스트 기호가 3개가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거는 0면 0, 1면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는 0행, 1행 그 다음에 또 여기 홍길동 여기가 0열, 1열 면, 행, 열 해가지고 3차원 리스트가 돼요. 그래갖고 프린트 C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출력이 되겠죠. 이제 예제 볼게요. my라는 변수에다 문자 팝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A라는 변수는 리스트를 기억하네. 3개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그 다음에 total라는 변수도 리스트인데 보세요. my 하면은 my가 가지고 있는 문자 팝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555, 777이라는 문자 A라는 변수를 봤더니 리스트죠. 그러면 이 리스트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 토트 하니까 이 토트에 있는 내용들이 다 출력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my 대신에 팝이 출력이 되고 555, 777 그 다음에 A 대신에 리스트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 200, 30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프린트 보세요. 토트에 여기가 토트예요. 토트의 0번째 칸. 그럼 토트의 0번째 칸이니까 이거죠. 그러면 팝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토트의 3번째 칸이니까 이거죠. 그러면 보니까 3번째 칸에 있는 내용은 새로운 또 리스트죠. 그러면 이거 출력하면은 100, 200, 30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 토트에 처음부터 3까지. 그러면 처음이면은 0이죠. 처음부터 3까지 이거죠. 그러면은 팝 555, 777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LS라는 변수에는 리스트가 들어갔어요. 근데 홍길동이라는 리스트하고 김사또라는 리스트 2차원 리스트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여기가 0행, 1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프린트 리스트 LS라는 변수 거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프린트 LS의 0행이에요. 그러면 0행이니까 홍길동의 자료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LS의 1행이죠. 1행이니까 김사또의 자료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LS의 0행 2열. 그러면 0행은 홍길동 거. 2열이니까 여기가 0번째 칸, 1번째 칸, 2번째 칸이니까 이게 180이 출력이 되겠죠. 프린트 LS의 1행 0열이니까 1행이니까 뭐예요? 김사또 거죠. 김사또의 0열이니까 이거네요. 그러면은 김사또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 볼게요. 리스트에다가 값을 추가하거나 거꾸로 뒤집기나 정렬하기예요. LS라는 변수에는 이 값들을 집어넣었어요. 55, 1, 2라는 리스트. 그 다음에 ls.append. 이게 append가 값을 추가하는 거예요. 값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3이라는 값을 ls의 리스트 마지막에다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33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미콜론은 한 줄에 여러 개의 명령들을 쓰고 싶을 때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면 돼요. 그러면 프린트 출력해라 ls. 그러니까 요 33까지 추가된 것까지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ls.reverse 하면은 이 리버스가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저장된 순서를 거꾸로. 그러면 지금 이게 저장된 순서니까 프린트 ls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33, 2, 1, 55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ls.sort. 이게 이제 순서를 정렬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ls에 있는 이 내용을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프린트 ls 하면은 순서대로 하니까 1, 2, 33, 55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예제 볼게요. 새 리스트를 추가하거나 리스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아까는 값을 추가했죠. append는. 근데 리스트를 추가하는 거는 extend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특정한 값을 콕 찍어서 삭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 위치에다가 값을 삽입하는 거. 특정 위치의 값을 삭제하는 거. 잘 보세요. ls라는 리스트, 빈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빈 리스트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ls라는 변수는 리스트를 저장시킬 거다 하고서 알려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ls.extend 추가하는 건데 리스트를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리스트. 그러면 요 리스트를 ls라는 변수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빈 리스트였던 게 요 내용들이 들어간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프린트 ls 하니까 얘네들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ls.remove 이거는 삭제하는 건데 내가 어떤 값을 삭제할지를 알고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값을 삭제하겠다. 그러면 요 리스트에서 A라는 값을 삭제하는 거죠. 그럼 프린트 ls 하니까 이 A를 뺀 나머지만 삐삐 55, 999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ls.insert. 인서트가 삽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중간에 삽입하는 거예요. 중간에 삽입하니까 중간 어디 하고서 위치가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위치에다 33을 넣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0번째, 1번째니까 여기에 33을 넣겠다는 소리죠. 그래갖고 프린트 ls 하면은 요것들이 33 들어간 것까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ls.pop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삭제는 삭제인데 아까는 내가 삭제할 값을 알고 있을 때는 remove를 쓰는 거고
삭제할 값 대신에 위치를 알고 있어요. 이럴 때는 팝을 써요. 그러니까 0번째 위치의 값을 삭제하겠다. 그러면은 0번째 위치 거니까 이 삐삐죠. 삐삐를 삭제한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ls 하니까 얘네들 33, 55, 999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리스트에 있는 자료들의 검색과 개수 세기. 이거 보세요. ls라는 변수에는 리스트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프린트 출력해라. ls라는 변수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인덱스 검색을 해라. 55라는 값이 도대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55를 찾으니까 여기 있네요. 그러면 0번째, 첫 번째니까 결과는 1이 나오죠. 여기 find는 문자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랬어요. 이렇게 다운표 속에 있는 문자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위치를 알고 싶을 때는 find를 쓰고 리스트에서 사용할 때는 인덱스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 출력해라. ls라는 변수에서 33이라는 값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가 할 때 카운트. 그러면 33이 1개, 2개, 3개. 그래서 3이 출력이 되죠. 그 다음 볼게요. 리스트의 자료를 변경하고 삭제하는 거. ls라는 변수에는 리스트 2차원 리스트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0행, 1행 이렇게 있는데 ls에 0행 1열 0행 1열의 값을 99로 바꾸래요. 그러면 0행 1열의 값이니까 요거죠. 이거를 99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ls라는 리스트에 1행 0열의 값을 변사또로 바꾸래요. 그러면 1행 0열이니까 요거를 변사또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린트 ls 하니까 이게 다 출력이 되는 거죠. 변경된 내용대로. 그 다음에 딜리트 삭제해라. ls에 1행 거. 그러면 1행 거니까 변사또께 삭제가 되죠. 그리고 프린트 ls 하니까 변사또 거가 삭제된 나머지 홍길동 것만 출력이 되겠죠. 홍길동 99, 18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튜플형 자료는 가로 속에 넣는데 튜플의 자료는 변경할 수 없다 이랬어요. 주로 중요한 자료들을 넣어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보세요. my라는 변수는 튜플의 자료인데 팝콘쌤이라는 이름이랑 이 팝콘쌤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변경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튜플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출력해라. 다운표 소개의 이름은 하고서 my라는 변수의 0번째 칸의 거니까 팝콘쌤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 프린트 출력해라. 주민등록번호가 다운표 속에 있으니까 그대로 주민등록번호 하고서 my의 첫 번째 칸이니까 여기가 0번째 칸이고 첫 번째 칸이죠. 그러면 이게 출력이 되겠죠. 다음 볼게요. 딕셔너리형 자료는 이 집합 기호 속에다 넣는데 자료는 반드시 집합 기호 속에서 키하고 값을 콜론으로 연결해서 짝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키는 공개된 거고 값은 공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키를 기준으로 해서 검색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처리의 기준은 키다 이랬어요. 예제를 볼게요. A라는 변수는 딕셔너리형 자료다. 그리고 콜론을 연결해서 하나의 자료,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자료,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자료, 3개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 비밀번호나
파이썬이나 C 언어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 출력하는데 A라는 변수에 있는 거에서 키가 비밀번호인 거의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키가 비밀번호인 거의 값은 1, 2, 3, 4죠. 그 다음 A라는 변수의 키 중에서 파이썬인 거. 그럼 파이썬 여기 있네요. 이거를 쉽다로 바꾸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어렵다가 쉽다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수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A라는 변수의 키 값이 이름인 거. 키가 이름인 게 없죠. 이럴 때는 추가가 돼요. 그러면은 뒤에 새로운 값이 키가 이름이고 콜론으로 여기 값이 팝콘쌤인 게 새로 추가가 되는 거죠.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DL 삭제해라. A라는 변수에서 키가 비밀번호인 걸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키가 비밀번호인 게 세트로 같이 지워져 버리죠.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A라는 변수의 내용을 출력하니까 여기서 이 파이썬부터 여기 팝콘쌤까지가 요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프린트 555가 A라는 변수 안에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변수 안에 키가 555인 거가 없죠? 지금 파이썬 C 언어 이름만 있잖아요. 없을 때는 펄스로 나오는 거예요. 없다고. 그 다음에 프린트 C 언어라는 키가 A라는 변수 안에 있느냐. 그럼 보세요. A라는 변수 안에 C 언어라는 게 있죠. 키가. 있으니까 true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